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비교 속에 놓입니다. 어릴 적에는 성적과 친구 수를 비교하고 청년이 되면 직장과 연봉을 비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집, 차, 자녀의 성취까지 비교합니다. 마치 세상은 비교라는 무대 위에서 끝없는 경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누군가를 앞지르기 위해 달리지만 결국 도착한 곳은 내가 원하지 않던 길목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허무하게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아온 것일까? 비교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남보다 앞서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뒤처지면 좌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늘 요동치고 자신만의 기준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더 열심히 남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럴수록 내 삶은 남의 그림자 속에 갇혀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똑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까?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제 빛깔을 냅니다. 벚꽃이 장미를 따라 할 필요가 없고 소나무가 대나무를 흉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계절에 피고 지며 자기 뿌리에서 자라날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따라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진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 타인의 잣대가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들이 칭찬할 만한 것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삶을 얻었을 때 그것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으며 자기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너 자신을 알라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반 고흐는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색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남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자기만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증명합니다. 남을 따라가는 길에는 위대함도 진정한 자유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것도, 사회의 것도, 주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삶입니다. 그런데 왜 남을 따라가며 스스로를 잃어야 합니까? 왜 남이 던져주는 잣대에 나를 맞추며 내 삶을 희생해야 합니까? 삶의 무게는 남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후회도 결국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따라가느라 내 삶을 잃지 마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 삶에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왜 흔들리는지, 왜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남과 비교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본능 속에 자리한 사회적 동물의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남을 살피고 남과 자신을 견주며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점수와 순위로 평가받았고 칭찬과 비난 속에서 내 자리를 배워왔습니다. 그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교는 때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은 발전을 자극하고 남의 성취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교가 지나쳐 내 삶을 집어삼킬 때 발생합니다.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남을 따라가며 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비교의 덫을 더욱 강화합니다. SNS는 남의 삶을 화려하게 포장해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성공, 여행, 성취가 실시간으로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은 점점 초라해 보이고 나는 그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그들의 삶일까요? 아름답게 편집된 순간을 보고 우리는 허상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비교의 덫에 빠진 삶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한, 언제나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매달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남의 발자국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나는 남의 길 위에 서 있지만 내 길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선수는 선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페이스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지쳐 쓰러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호흡을 잃어버리고 끝내는 자기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비교는 외부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이미 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남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을 따라가며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선택입니다. 내가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덫은 힘을 잃습니다. 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나 자신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눈빛과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때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면 결국 내 삶은 남의 소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에게 칭찬받기 위해, 사회적 성공으로 평가받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 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남이 설계한 무대 위에서 연기만 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사회가 어떤 시선을 보내든 내가 정한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주인으로 사는 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기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언제나 비웃음과 반대를 먼저 맞이했습니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하며 천재가 아니라 허황된 꿈꾸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반 고은은 생전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지만 자신만의 색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의 평가에 흔들렸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남이 정한 길을 따르면 실패했을 때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남들이 하라 해서 했다. 하지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실패조차도 자신의 몫으로 감당합니다. 바로 그 책임이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실패조차도 성장의 자산으로 바꿉니다. 자기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외롭기도 합니다. 주변은 늘 그 길이 맞냐고 묻고 안정적인 길로 돌아오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무게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만이 진짜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서지 못한 사람은 늘 비교와 후회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왜 저 길을 택했을까? 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까? 그러나 주인으로 선 사람은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선택이었고 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길 위에서 나는 성장하고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남의 삶의 연기자인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은 자기만의 길 위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은 돈과 명예, 높은 지위, 화려한 삶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정말 나의 기준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까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이 세워둔 기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직장에서는 높은 연봉과 승진이 곧 능력의 척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의 잣대를 외부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이 인정해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남의 시선에 따라 내 행복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기준에 의존한 성공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칭찬과 인정이 있을 때는 기쁘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허무함이 몰려옵니다. 오늘의 성취가 내일은 당연한 것이 되고 또다시 더 큰 성취를 요구합니다. 결국 그 끝없는 비교와 요구 속에서 내 마음은 지쳐갑니다. 성공을 했음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외부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하루 30분 독서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지켰을 때 이미 자신만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다른 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성공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자기 기준은 작지만 확고하며 그 안에서 깊은 만족을 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한 성공은 남의 기준을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간디는 권력이나 부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비폭력 저항이라는 자기 기준을 지키며 세계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헬렌 켈러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배움과 사회 활동을 끝내 이뤄내며 자기 삶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였을지 모르지만 자기 기준 속에서는 위대한 성공자였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평가하는 권한을 타인에게서 회수해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하고 있는가? 만약 그 답이 남의 기준이라면 지금이 바로 바꿀 때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성공의 길입니다. 남을 따라가느라 내 삶을 잃지 않으려면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습관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을 스스로 지켜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나만의 길을 만들어줍니다. 첫째, 나만의 기준을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언제든 흔들립니다. 하지만 종이에 직접 적어두면 그것은 약속이 되고 지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 1시간 책을 읽겠다 혹은 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가치에 따라 하루를 살겠다와 같은 선언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렇게 기록된 기준은 나를 돌아보는 거울이자 흔들릴 때 붙잡을 닻이 되어줍니다. 둘째, 비교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태도입니다. 비교는 습관처럼 스며듭니다. SNS를 볼 때마다, 남의 집이나 차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견줍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훈련입니다. 나는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자각만으로도 비교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의 기준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비교가 아닌 성찰로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삶을 지켜줍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입니다. 남의 큰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늘 내가 이룬 작은 약속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 운동을 꾸준히 했다는 것,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이 사소한 성취들은 남의 기준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나의 기준에서는 분명 성공입니다. 작은 성취를 사랑하는 습관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넷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남의 목소리에 묻혀 삽니다. 상사의 지시, 사회의 요구, 가족의 기대, 그 속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자주 들을수록 나는 남이 아닌 나로 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남들이 간 길을 따라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남이 아닌 나의 길을 가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내 것이기에 성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감사의 습관입니다. 비교와 불만은 늘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감사는 이미 가진 것의 풍요를 보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걷는 길, 내가 가진 재능, 그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남을 따라가며 내 삶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매일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세운 기준을 기록하고 비교를 줄이고 작은 성취를 사랑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 이런 실천들이 모여 남이 아닌 나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목소리에 둘러싸입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 그 속에서 내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어느새 남의 길을 걷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가장 뼈아픈 후회는 남을 따라 살았던 순간들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크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일지라도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들이 행복을 느낄 뿐 나는 공허함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선택할 때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을 따라가느라 내 삶을 잃지 않으려면 첫째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비난과 걱정, 심지어 조롱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이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던 이들만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그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걷는 길이 정말 내 길인지, 아니면 남의 기대에 휩쓸려 있는지 스스로 묻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일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자기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로, 자기 신뢰가 필요합니다.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 나의 길, 나의 기준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남의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을 반복해 쌓아 올린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큰 자기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가장 큰 낭비이자 배신입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는 주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나는 조연조차 되지 못한 채 배경에 머물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무대에서 나를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혹시 지금도 남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멈추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남을 따라왔다 해도 오늘 이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길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떤 시선을 보내든 내 가슴이 뛰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분명 후회가 아닌 감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진짜 성공은 남보다 앞서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다짐하십시오. 나는 남을 따라가느라 내 삶을 잃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이 다짐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진짜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인생의 끝에서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며
매일을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인생명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더 깊은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